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쯤 탄핵 재판 관련된 선고기일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최재감사원장이 지난주 목요일 탄핵 재판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서 직무에 복귀했거든요. 근데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보면 한덕수 총리와 최재감사원장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쟁점도 최재감사원장의 탄핵 사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더 적기 때문에 쟁점이 더 적다는 뜻이죠. 더더군다나 반나절 만에 두 재판 다 끝났기 때문에 반나절 동안 그 재판을 열어서 확인했던 내용을 가지고 판결문을 쓴다면 너무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이미 탄핵이 기각될 것은 이제 저는 100%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이진숙 반통위원장 때처럼 4대4로 갈릴 것이냐 아니면 8대0이 될 것이냐인데 최재감사원장 사건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보니까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4대4를 하지 못하고 최재감사원장과 검사들 직무 복귀와 관련해서도 전부 8대0으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8대0 기각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그렇게 쉽게 탄핵할 수 있게 되면 인사권이 국회나 헌법재판관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명백히 상권 분립에 반합니다. 어떤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지 국정을 수행할 수 있고 행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탄핵하게 해주면 이게 행정권이 쪼그라들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고요. 헌법 체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너무 11번 재판한 것이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 한 것에 대비해서 쟁점도 많고 다툴 법리도 많은데 더더군다나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끼어들고 하면서 굉장히 쟁점들이 더 늘어났죠. 근데 쟁점이 많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불러본 증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재판이라는 거는 증인을 불러보거나 직접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일단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죠. 언론 기사로 따지면 반론권이 보장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균형이 무너진 것처럼 판결문의 결정 내용도 반대신문권이 보장 안 되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불법 수사로 취득했던 증거들도 다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나 최소한 평의가 좀 더 늘어지면서 또 선고기일이 좀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입선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탄핵 재판을 임명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한덕수 총리는 반나절 만에 재판이 끝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것조차도 17번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쟁점이 굉장히 많고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반나절 근무한 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을 정도니까 저는 과연 이게 헌법 정신에 맞나? 또 방통위원장의 임명 권한이 헌법재판관으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탄핵 인용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4대4였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기각이 돼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복귀해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근데 이 4명의 재판관은 그때도 탄핵의 인용의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저는 나머지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던 김영두, 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재판관님들한테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처해진 정치적 현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은 꼭 사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구인체제가 더 권위가 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게 되면요, 민주당 위주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2명,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재판관 2명, 민주당이 또 추천했던 재판관 2명 해서 6명이 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재판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헌법률 심판부터 권한쟁의 심판, 탄핵 다 6명이 최대 가중된 의결 정족수거든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권위가 실리지 않아요. 답 정해놓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 결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를 주문해서 재판관들 중에 마은혁 후보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을 떠나서 여야가 동시에 추천하는, 여야가 동시에 합의하는, 동시에 승복할 수 있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밖에 없죠. 그 재판관이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고 의견도 절충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매번 첨예하게 민주당 추천한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가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한다 그러면 어떤 헌법의 통합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4명의 재판관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또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판단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은 꼭 기각 또는 각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가장 선봉에 서는 기관입니다. 마치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은 형사사건, 형사재판에 관련된 원칙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보다도 헌법재판에서 절차적인 정의를 더 따져줘야죠. 절차적 정의야말로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석방하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너무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위주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탄핵 재판이 인용되고 나서 민주당이 폭주하게 되면 정말 비상계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비상계엄에 대해 면죄비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비상계엄도 이제 하는 게 불가능해요. 말 그대로 북한과의 전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어떤 비상계엄이 어려워진 것이 당장 군인들부터 따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법치 수준이나 민주화 수준이 이런 어떤 좀 애매한 상황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논리예요. 대통령 탄핵 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비상계엄 또다시 안 일어납니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고만장한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은 너무나 예상되고 이미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사선 의원 정도 되면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부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란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란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란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물론 무죄가 선고되겠지만, 그러면 민주당만 단독 정당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공산당이에요. 독재 정당이고. 민주당이 법안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얼마나 많으며, 청문회도 모든 걸 단독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국회에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도 줄 탄핵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계속 기각되니까 민주당이 궁색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 탄핵 소추가 남용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 권한은 있더라도 신중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고, 행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행사된 권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8번째 연속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탄핵이 남용됐다라고까지 판정은 안 했지만 국민들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소추를 남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8명 전원일치 기각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덧대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처럼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조기 대선도 열겠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고 있는데도 출마하겠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하던 재판을 멈추겠다.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를 완전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줄을 선 이상 북한의 공산당 체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충성하는 사람도 말 한마디면 숙청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치나 헌법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 탄핵 재판을 기각 내지 각하를 해줘야 이런 세상이 열리지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다시피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같은 의원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겠다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버젓이 재판받고 있고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고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건데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과 이재명의 이해가 상충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편이 아닌 이재명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역시 또 민주당 박홍근, 김용민,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권남용죄는 시효를 없애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 수사기로 가져가서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괴롭히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수사에 대해서 방탄하고 압박이 아니죠. 이건 겁박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보복하겠다라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3자 뇌물죄를 삭제해요. 이거는 성남FC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버젓이 낼 수가 있습니까? 제3자 뇌물죄는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선진 법치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어떤 뇌물을 받는 데서 내가 직접 받지 않고 나랑 가까운 지인이 받게 하거나 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내가 다니는 절이나 교회에 기부하게 하거나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정치인은 편하지만 그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나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권 또는 자기와 가까운 제3자의 이권을 위해서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남 FC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없애겠다라고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더 심합니다. 이게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면 그 재판부는 더 이상 그 재판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30명, 50명의 사건이 수두룩한데 한 명 재판에서 유죄 나면 다음 공범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하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한 사람 재판했으면 그 재판 내용을 잘 아는데 더 몰아서 하는 게 맞지. 그래야지 또 재판도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판도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껌껌이 그렇게 나누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이하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무서우니까 이재명 재판 맡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나쁘끄러운지 아십시오. 민주당 박효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무조건 대통령 거부할 수 없다. 이거 상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수당이 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할 필요 없어요. 3명을 다 국민의힘이 지명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다수당이 국민의힘일 때 일단 6명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인 경우엔 9명이 전부 한 정당 성향의 특정 정당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다 결론 정해진 것인데 그것은 재판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그냥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오만한 민주당, 특히 박효택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옹호당이라는 표현을 쓸 뿐더러 그거는 정당 간의 싸움이니까 저희들끼리 같이 싸운다고 치고요. 광주에서 정당하게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장을 집회 시위 장소로 추천했습니다. 국민을 쓰레기로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고 요한나 사건에서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대놓고 유족들을 모욕합니다. 왜 변호사를 국민의힘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했냐? 아니 MBC 사건이니까 민주당 관련된 그 변호사들 소위 말하는 평소에 민주당 성향의 사건들 맡아가면서 이번에 탄핵재판 맡아가면서 배불려왔던 그 변호사들이 안 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왜 제보를 보수 성향 신문에다가 제보했냐? 왜 국민의힘과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했냐? 그런 거 따질 됩니까? 천금 같은 딸을 잃은 부모에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나요? 마음이 아파서라도 인간의 양심상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시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꿈꾸는 세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에 하나 됐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헌법 정신, 헌법 가치, 법률 다 무시할 겁니다. 전부 셀프 사면 법안 내고요. 실제로 셀프 사면도 하고 헌법도 저렇게 되면은 그 6명이 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그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이 허위사실 공표죄조차도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셀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적인 부정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헌법재판관들 특히 용기를 내서 각 하나 기각 처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고 나면 줄탄핵에 따른 역풍이 저는 생각보다 아주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풍이나 그 여론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민심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법치주의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